네, 오늘은 50대 보험 이제 정말 한 번에 끝내보겠습니다. 특히 50세부터 60세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보험이 너무 복잡하다 늘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 하나로 싹 다 정리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꼭 비교하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0대 분들을 위한 100점 만점 보험 설계 가이드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고 진짜 필요한 보장만 평생 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완성형 설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5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늘 궁금해 하셨던 것들, 이 보험사에다가 오늘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큰 틀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보장인데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정말 필요한 보험과 굳이 가입 안 해도 되는 필요 없는 보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4가지. 여기에 더해서 어떤 보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까지 뼈대를 잡아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 모든 내용을 반영한 부담 없는 보험료와 그리고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보험사별 가장 최적화된 설계안까지 시원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작 전에 오늘 영상은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를 해주시고요. 보험 하나 때문에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많습니다. 그죠? 이 영상 하나로 우리 가족 모두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똑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입니다. 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이렇게 50대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구성이라면 51세 아버님 기준 같은 보장인데도 A플랜, B플랜, C플랜 보험료가 전부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회사를 골랐다 하더라도 그 안에 플랜이 다시 갈리게 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A플랜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설계를 못 받으면 C플랜 같은 비싼 상품으로 가입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보장인데도 말이죠. 이건 뭔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이렇게 보험 상품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고요. 상품마다 다르고요.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에다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기존에 보험 가입하실 때 어떠셨나요? 그냥 바로바로 막 가입이 되던가요?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좋은 보험일수록 심사가 까다롭고요. 가입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다닌 이력을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원래 건강체 보험은요, 3개월 안에 병원 이력, 1년 안에 검사, 그리고 5년 안에 입원과 수술, 그리고 7일 이상 동일 증상으로 인한 치료, 그리고 30일 이상 투약, 이 정도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신 상품들은 6년에서 10년 안에 입원 수술, 그리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력까지 체크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고지의 범위는 늘어났는데 정확히 고지만 한다면 보험료가 더 떨어지는 구조도 생긴 거죠. 원래 5년까지만 묻던 걸 입원, 수술, 중대질병을 10년까지 본다면 그만큼 건강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보험사이다님, 저 10년 안에 단순 검사 때문에 하루 입원했었는데요. 보험사이다님, 저는 7년 전에 대장용종 제거했어요. 이건 혹시 괜찮나요? 어머님, 아버님들 50대면 병원 이력 생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험사들이 10년 고지형 상품을 내놓으면서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유연해진 회사도 있고요. 반대로 더 타이트해진 회사도 있고요. 핵심은 유연하게 인수해주는 회사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5년 안에 용종 제거만 있어도 부담보가 잡히고 6년에서 10년간의 입원 수술이 하나라도 있으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런데도 지금은요, 부담보가 있어도 인수해주는 회사,
6년에서 10년 병력을 예외 질환으로 처리해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인수 조건이 매월 바뀌기 때문에 보험사이다 상품 분석팀이 매달 업그레이드된 기준을 직접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병력이 있어도 건강고지형 표준체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을 위한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경증 병력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낮춘 초경증 유병자 보험까지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회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분석해주는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담당자여야 하겠죠. 참고로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구조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고요. 입원과 수술 여부를 아예 따지지도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상품들은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상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고 병원 이력을 꼼꼼히 체크해주는 전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병원 이력을 세세하게 묻는 담당자는요, 이걸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수 조건을 제대로 맞춰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져가게 도와드리려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인수 조건이 까다롭다는 건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로 잡아도요, 보험료가 정말 크게 절약이 되실 겁니다. 이제 50대 보험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 여러분들도 한번 펼쳐서 비교를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에다가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 겁니다. 먼저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알고 가세요.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 병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고 발생 확률도 높은 위험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들을 지키는 것, 딱 그겁니다.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불필요한 보험이 자연스럽게 걸러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보험은요, 발생 확률이 높고 한 번 걸리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경제적 리스크가 큰 질병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낮은데 도움은 큰 보장들 있죠. 예를 들어 일상생활 배상 책임처럼 사고 한 번 나면 큰 돈을 좀 막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선순위로 챙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떤 순서로 보험을 조립을 해야 되냐? 보험 가입할 때의 우선순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단연 실손 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내가 실제로 지불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다만 실비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무조건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을 드리고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 바로 3대 질병 진단비입니다. 암, 뇌, 심장질환, 이 세 가지는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망원인 탑5 안에 암, 뇌, 심장질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찾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혹시 내가 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선순위는 수술비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수술 생각보다 많이 하죠. 티눈부터 작은 근종, 유방의 섬유선종, 대장이나 위의 용종, 치질, 무지해반증, 하지정맥류, 그리고 제왕절개 등 우리가 일상에 가까운 수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수술비 특약이 워낙 많아서 헷갈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술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병 수술비. 두 번째, 질병 1, 5종 수술비. 세 번째, 엔대 수술비.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선순위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이 특약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만큼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보험사이다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내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대신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죠. 바로 그걸 대신 막아주는 게 이 특약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얼마나 넓냐면 이건 안 되겠지 싶은 것도 웬만하면 된다 할 정도로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어깨에 살짝 부딪혔는데 사람은 멀쩡하고 핸드폰만 다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를 옮기다가 긁어버린 경우, 우리 집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아랫집까지 내려간 경우, 이럴 때도 배상이 됩니다. 범위가 정말 넓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대인과 대물 최대 1억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보험료 대비 아주 가성비가 좋은 보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뭐 10,000원대면 충분하고요. 운전자 보험 관련 상세 영상은 보험사이다 채널에 정말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내 직업이 위험 직군이거나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상해 노출이 높으니까 필요한 상해 특약을 딱 필요한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업이 일반적인 그냥 사무직이거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위험이 낮다면 잡다한 상해 특약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이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불필요한 보험,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텐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꿀팁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이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타격이 거의 없는 질병이나 상황들. 두 번째, 발생 확률은 높은데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은 뭐 딱 1, 200만 원처럼 이렇게 미미하게 지급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뭐 당뇨 진단비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반대로 발생 확률이 지나치게 낮은 보장. 이런 것들은 굳이 보험료를 오래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독감 걸리면 독감 진단비 10만 원을 드리겠대요. 그런데 보험료가 월에 5천 원이래요. 이걸 1년만 내도 6만 원이 되겠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독감 진단비 10만 원 못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 정말 큰일이 나나요? 그건 아니겠죠. 차라리 그 돈 1년만 안 내도 본전이고요. 은행에 넣어두면 내 돈으로 남습니다. 이런 보장들은 굳이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의 경제적 리스크, 감기나 독감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된 보험 만드는 법 세 번째. 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체크해도 보험 가입하면서 손해보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보험료 납입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정말 다양해요. 문제는요. 우리는 사망 전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곧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고요. 그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해진 납입 기간만 지키면 90세든 100세든 그냥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하면 총 납입 보험료 차이가 정말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보험의 뼈대가 되는 핵심 보장들은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세요. 단 실비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비갱신형 자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몇 년 만기, 이건 갱신형이고요. 몇 세 만기, 이건 비갱신형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납입기간입니다. 비갱신이라도 납입기간이 반드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20년 납인지 30년 납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남들보다 10년을 더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5만원 곱하기 12달이니까 연 60만원, 10년이면 600만원을 더 내는 거죠. 보험료가 조금 싸다고 기간을 늘리는 건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총 납입 금액이 훨씬 커지니까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체크해야 할 건 보장 범위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거 바로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질병이죠. 근데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3대 질병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보장 범위가 상품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암 보장은 4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 나뉘는데요. 고해감은 상품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보통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췌장암 등 치료가 큰 암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해감은 회사마다 표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생식기암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해감, 소해감보다 일반암과 유사암을 먼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해감, 소해감은 일반암 진단비 안에서도 대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에 걸리면 일반암 플러스 고해감이 함께 지급되는 구조죠. 즉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이 두 가지만 갖고 계셔도 대부분의 암은 모두 보장이 됩니다. 뇌혈관 보장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뇌 쪽은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만 준비를 하면 I60부터 I69까지 전체가 커버됩니다. 이게 가장 폭넓은 보장이죠. 심장 보장은요,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어집니다. 최근에는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포함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병력이 있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할지 아니면 더 넓은 심혈관으로 갈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고 싶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심혈관 질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수술비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잘한 특약들 말고 핵심만 보면 대표적인 수술비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병 수술비. 두 번째, 질병 1, 5종 수술비. 세 번째, 엔대 수술비. 이렇게 세 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병 수술비입니다. 아마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관상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한다. 맞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면책사항 몇 가지만 빼고 대부분 보장하는 각 보험사의 수술비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사가 줄 수 있는 가장 넓은 수술비죠. 두 번째는 질병 1, 5종 수술비입니다. 이건 약관에 있는 수술 분류표를 기반으로 수술의 기법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1에서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걸 왜 질병 수술비랑 같이 가입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넓은 범위와 단계별 금액 상승 구조 때문에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폭넓게 그리고 꽤 두툼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질병 수술비만 가지고 계시면 보장은 넓지만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질병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를 함께 구성하도록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대장 용종 제거만 하더라도 질병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가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도 나오기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 제거하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것도 안 알려주는 보험사이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엔대 수술비입니다. 16대, 32대, 64대, 112대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 수술비 특약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건 질병 분류표를 기반으로 약관에 명시된 특정 질병 코드를 원인으로 수술을 받으면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5종 수술비가 수술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엔대 수술비는요, 해당 질병일 경우 지급을 하는 선택적 보강 구조입니다. 다만 보장의 폭은 앞에 두 종류보다 좁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세 가지 수술비 핵심만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잡다한 수술비 특약이 잔뜩 들어가 있다면요, 정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대장 용종만 제거를 해도 매번 100만원씩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병원비의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기도 하잖아요. 구성 방식에 따라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나는 가성비 있게 보험료는 최대한 싸게 자잘한 수술도 좀 나오고 큰 질병이면 또 그건 그거대로 제대로 받고 싶다. 이거 너무 욕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께 추천하는 단 하나의 조합은요, 이겁니다. 질병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 이 두 개만으로도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실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는 웬만한 건 다 수용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엔대 수술비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술을 20번, 30번 이렇게 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장 흔한 건 매년 건강검진 때 용종 제거하는 정도겠죠. 그리고 가성비 기준으로 두 가지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수술도 많이 안 받아왔고 보험료도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딱 질병수술비와 1, 5종 수술비 플랜만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말 필요한 보험의 뼈대 엑기스만 담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당장 주변 사람들이랑 보험을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요, 과도한 지출도 막고 구성은 탄탄하고 앞으로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리한 구조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핵심만 요약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50대 필수 설계안까지 대공개하겠습니다. 가족을 지켜줄 소중한 보험은요, 이 순서대로만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실비보험, 그 다음이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 그 다음이 수술비, 수술비는 질병수술비와 1, 5종 수술비, 그 다음이 일상배상 책임, 운전을 하신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만원대로, 그리고 추가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상해보장이나 기타 보장들을 조금씩 더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0대 필수 설계안 보여드리면서 50대 남성, 50대 여성의 보험료까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 중증 질환 시 남은 보험료는 면제, 일반암 5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 진단비 2천만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에 대한 수술비 각각 1,000만원씩, 질병 수술비 30만원, 1, 5종 수술비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여기까지는 모두 비갱신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과 대물에 대한 1억 원까지 보상이 되는 일상배상 책임만 갱신형, 이거는 500원에서 1,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실 거라서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필수 보장 모두 구성했을 때 건강고지형 플랜, 표준체 플랜, 초경증 유병자 플랜까지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전부 세팅해드린 금액입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해급수 1급 기준 41세에서 50세까지 남성 보험료는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여성분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구성을 했을 때 41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분들 보험료는 이렇게 됩니다. 가족 지인분들 보험료 줄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50대 가족분들의 보험을 어떻게 완성형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정말 속 시원하게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손해가 아닌 꼭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